21년도 소방관계 법규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출을 언제부터 보면 제일 좋겠습니까? 라고 보는데 트렌드를 좀 읽어. 아니 트렌드는 네가 읽어줘야, 그렇지, 내가 읽어줄 테니까 트렌드를 읽어야 돼. 트렌드가 뭡니까 하면 어떤 문제가 중요해져 가고 있는지, 어느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봐. 전통적으로 중요한 형태도 중요하고, 플러스 뭐 단답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암기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걸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뭐 두문법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체크하고, 그리고 졸라 외웠는데 그냥 외우지 마. 나는 아니 선생님 그 법은 그냥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제일 편하던데, 그렇긴 하면 그렇게 외워. 그런데 법은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진 않고 범위를 넓혀서 괴롭히게 만들 거야. 지문이 길어진다든지, 그리고 아리까리하게, 그게 난이도가 올라간 게 아닙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면 손을 못 대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소방학 이런 개념 있잖아. 근데 법은 아니 봐, 소방 관련돼 있는 과목이 두 과목이야. 근데 하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면 뭐 차란 말이야. 다 경찰 갈래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안 돼. 소방에 대한 우수한 인력을 잡기 위해서라도 한 과목은 조금 덜 어렵게, 한 과목은 뭐 약간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해서 떨어질 놈은 떨어뜨리고 붙을 놈은 붙이고 아쉬운 놈은 내년에 또 치게 하는 그런 형태가 있겠지. 그죠? 그러다 우리는 유식하게 짜증나는 말로 변별력이라는 말을 써. 변별력 개풀시, 한끗 차이긴 하지. 그런데 그 차이를 극복해. 남은 시간 아직까지 충분하니까 도전하고 조금 생각하면서 암기하고, 그죠? 그리고 자주 보고. 사람 머리가 쉽지 않다. 암기는 노답이야. 엉덩이 싸움이지. 아니 앉아서 계속, 아니야. 내가 경험상으로는 암기는 많이 걸을수록 좋더라고. 걸어가면서 외웠어. 이렇게 걸어가면서 외워집니까? 뭐 지금 커피숍에서 뭐야 팥 끼고 또 외우고 있는데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항상 봐란 말이지. 그렇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법이 바뀌고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걸로 갈게요. 귀엽게 생겼지? 내 캐릭터야. 곰마야, 곰마. 곰과 하마의 유전자 결합체치. 말도 안 소리 해서 미안해. 1번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이 기본법에 있던 사항들을 이제 덩어리를 지어가지고 화재 예방이라고 하는 큰 틀로 잤어. 그죠? 기본법의 원칙은 어떤 개념이야? 야, 너 소방은 이런 거야. 이런 방향성이니까 니네 전체 다 지켜. 국민의 지금 안녕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런 거야. 그런데 소방시설법은 야, 너 시설 잘 돼 있어. 적법하게 시설되고 관리하는지 내가 꼭 볼 거야. 이런 거고. 화재 예방은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 미리미리 조치해. 그런 것들을 따로 관리해. 이렇게 법이 분화됐지. 5개로지. 그래서 여기까지 3개가 됐고, 기존에 이제 공사업법은 우리 시설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익을 대변, 그리고 방향성 제시, 그리고 국민의 안전 같이 들어가는 거고, 위험물은 위험해. 범위도 넓고. 그런 형태랑 똑같은 유지됐다. 한번 봐. 지금 용어가 많이 바뀌었다, 그죠? 관서장이라고 하는 용어 바뀌었던 거 한번 꼭 체크하고, 이 말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나는 조금 이해시키고 싶은 게, 원래 이제 이게 시행령에는 옮긴 물건의 복원 기간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지. 그런데 위험한 것들이 좀 있어. 이것들을 방치해 두거나, 그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험한 사고가 터질 것 같아. 그러면 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치우게, 야, 이거 임자 누구야? 주인 누구야? 이렇게 불렀는데 없어. 그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치우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지웠어. 근데 이걸 딴 데 두기가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관을 해야 되지. 보관할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경우. 근데 여기서까지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지. 당연히 알려줘야 되지. 어떻게 알려줘야 돼? 이렇게 알려주네. 보관을 하려고 한다면, 보관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 14일 동안에 소방관서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이 있겠지. 해당되는 관내에 있을 거야. 그지? 무슨 구 어디 이렇게 가면 되겠지. 거기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에 14일간 게시를 해줘야 돼.
야, 여기 있던 거 내가 가져왔어. 그 다음에 이제 보관을 할 거지. 아, 이건 게시야. 그 다음에 이제 보관할 거야. 내 보관해도 됩니까?를 얘기한 거야. 나 보관할 거예요. 이런 거. 그때 사람이 찾아가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응, 됐어. 그 다음에 뭐 이제 보관에 대한 기간은 얼마냐? 종료일이야. 자, 게시가 이제 끝났어. 14일 동안. 그 다음에 7일간 보관해줘. 7일간. 그죠? 게시판에 뭐 한 이후에 그죠? 종료일 다음에 7일간 보관을 해줘. 7일간 보관했을 때 총 우린 21일 동안이 맥스다. 그죠? 21일 이후에 얘는 뭘 하게 되겠습니까? 라면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주면 또 사고가 터질 수 있으니까 얘는 뭐 폐기하든지 매각을 해. 아, 못 쓰겠네. 폐기. 쓸만하네. 매각을 해. 매각을 하면 요즘에 소방서들이 조금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서 회식비를 하싸.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 그 어떻게? 아, 이거는 국세로 세금으로 다들 들어가는 거지. 근데 뒤늦게 주인이 나타났어. 주인이 성질이 더러워. 이렇게. 아마 성질이 덥다라 하면 되지. 야, 내가 아끼던 휘발유 내 통 어디 갔어? 씨. 쌍욕을 하는 거야. 아무도 없어. 아유, 주변 사람 소방서에서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갔어. 이렇게. 그럼 관서장 있는 거지, 관서장. 어떻게 오셨습니까? 야, 이 게이, 네, 아, 그거 줄게. 협의하는 거지. 그죠? 예. 너 표정 보니까 안 주면 소방서 불질러 놈이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형태야.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시험에 자주 나왔어. 꼭 체크해.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한번 보면 되겠지. 그죠? 보관 물건을 매각한다. 그죠? 매각하면 세금 조치를 하는 거지. 매각했었을 때 얼만큼 세입 조치가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지. 중고는. 그 다음에 됐어. 됐네. 보상 금액을 소유자하고 협의하는데 누가 합니까? 이건 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소방관이 물력이 없어. 소방관서장의 물력은 딱 20만 원만 있어. 원래 없어. 그래서 시도지사가 다 돈으로 해결해 줘. 그거 믿고 가면 되지. 그죠? 하지만 뭐 요 부분이 좀 다르네. 그죠? 뭘로 보면 되겠습니까? 시도지사가 다 돈으로 해결하는데 여기서만 매각되거나 폐기되어 있는 옮긴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서장이 소유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관해. 누가 가져왔어? 네가 가져왔잖아, 새끼야. 네가 내 이런 거지. 요거 딱 주의 표시하고 체크해. 원래 돈은 시도지사, 소방관은 물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 그렇지? 됐어.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기본법에서 후보 무조건 뽑아 이러면 무조건이지. 무조건. 소방용수 시설이 있어. 세 가지만 볼까요? 자,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방의 3대가 제일 중요해. 3대. 들어올 때 500 치고 이런 것들 떠나서 소방력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존재해. 첫 번째 뭐야?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지. 인력이 중요해. 소방 인력이 제일 중요하지. 소방 인력이라면 소방대를 얘기하고 소방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무용 소방대까지 다 포함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인력을 얘기하지. 인력이 중요해.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해? 장비가 중요하지. 소방 장비가 중요해. 소방의 장비. 세 번째 뭐가 중요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용수가 중요하지. 소방 용수 시설이 중요해. 이렇게 세 가지지. 기타는 아니야. 이렇게. 그 중에서 소방 용수 시설은 시도지사가 많이 설치를 해줘. 야, 군데군데 내가 설치해놨으니까 너 물보주옥 있으면 뛰어가. 거기서 물 담으면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설치해. 뭐를 설치해? 소급저를 설치해주지. 소급저. 그치? 그래서 소화전도 설치해놓고 이런 우리는 공공소화전, 공설소화전 보통 이렇게 불러. 그 다음에 급수탑은 지금 생김새도 좀 보기 별로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거의 없고 간혹 남아있는 형태는 그대로 그러니까 폐쇄만 시켜놨지. 자르고 뭐 이렇게 안 해놓고 있어. 그 다음에 저수조죠. 하나 외운다고 하면 저수조는 무조건 외워. 그냥 다 외워.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보자는 거지. 첫 번째 묻는 게 소화전이네요. 소화전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귀 동그라미 귀 이렇게 생겼지. 그지? 이 귀에서는 65mm고 시험에 안 나오지만 얘는 100mm짜리야. 100mm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직경이라 직경. 직경은 뭐죠? 이거 직경이지. 100mm짜리 올라와서 65mm인 거지. 그지? 위에 있는
왼쪽으로 돌리면 귀에서 물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급수탑은 뭐야? 급수탑. 이렇게 생겼지. 물을 받아갈 수 있게. 어느 정도? 100ml짜리 써. 100ml짜리. 아, 이거 개폐밸브 달려있네. 개폐밸브 높이는 애들이 지나가다 다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1.5에서 1.7. 1.5에서 1.7은 조작하기 쉬운 높이를 얘기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요거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어느 정도 설치하면 좋겠습니까? 소방대가 접근하기 용이한 형태이지. 2번은 뭐 이렇게 외웠지. 주거 상업용 공업지역은 100m야. 주상공백 이렇게 외웠지. 다 그렇게 외우고 있어. 주상공백 외에는 140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 그지? 3번에 저수조의, 이거 저수조다, 그지? 저수조의 기준을 잘 기억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수조의 깊이는 4.5보다 짧아야 돼. 이하. 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랬다. 그게 공동현상까지 이어진다고 얘기했어. 공동현상 어렵지. 공동은 뭐? 공동은 물 속에 공기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야. 물이 있어야지. 물 속에 공기가 튀어나오면 돼. 아니면 또는 공간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흡입이 안 되고 가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공동이라 불러. 공기가 생겼다를 생각해. 물은 얼만큼 담아둬야 돼? 50cm보다 더 담아두네. 왜? 공기 들어가면 된댔어, 안 된댔어? 안 되지. 그런데 빨아들이는데 물이 한 20cm 있어. 그럼 물 반, 뭐 반? 공기 반 들어가는 거야. 그럼 빨아줘, 안 빨아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안 돼. 그래서 보고. 물은 자동으로 흡수하는 게 기본이다, 그지? 슈렉이 있으면 안 되지. 치우는 장비. 투입고 얼마? 60. 다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답은 3번이네요. 수동이야. 큰일 나. 자동이지. 자동으로. 뭐하고 좀 닮았습니까? 우리 화장실에 있지. 좌변기라고 부르는. 걔하고 똑같이 생겼어. 상실은 물 담아두고 쫙 내리고 뭐 이런 거 똑같잖아. 그렇게 봐. 그렇게 보면 되겠네. 2번 답은 2번, 옳은 것은 2번이고 1번 65, 2번 100, 3번 자동, 4번은 0.5, 1.5에서 1.7 이렇게 보면 되겠지. 3번 갑시다. 119 종합상황실. 119 종합상황실 중요하지. 중요해. 나는 이 중요한보다 119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가 119 종합상황실이 상위기관으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 요인이 중요하다고 나는 봐. 그렇지? 뭐야? 서에서는 본부로, 본부에서는 청으로 보고대한 대상이 있어. 그 대상 자체를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에 대형, 그죠? 예, 중요, 특수 화재로 구분하는 거하고 유사하고 닮았어. 그거까지를 조금 파악해주면 좋아. 그지? 그래서 요것만 샘플로 외우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상위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50, 50이다, 그지? 50, 50. 이렇게 규칙성을 좀 주면서 외우면 상당히 좀 편해. 5명이 죽었어. 큰 화재지. 지금 중대재해라고 해서 조금 사회가 이슈가 있어. 사건 사고가 이거 뭐 문제가 커지고 있어. 중대재해 처벌의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사고가 터지면 뭐 대표자가 처벌받는다는 게 가장 큰 거야. 원래 어떻게 돼? 사고 터지면 야 니네들끼리 잘못한 거 아니야? 야 네가 책임져.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위에 원 발주처 즉 대표자가 책임지는 거. 그게 때문에 위험해지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10위는 뭐 사상자지. 사상자는 잘 이해해. 돌아가신 분과 다치신 분, 그죠? 상해를 입은 사람이 같이 포함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50억이다, 그죠? 50억의 재산 피해야. 재산 피해 100인이 이는 뭐 이재민이다, 그죠? 이재민. 요렇게 나눠서 위는 대형, 밑은 뭐 이렇게 해서 화재 조사 보고 규정에서는 구분하고 있어. 우리는 이걸 구분 지금 할 필요 없지. 왜? 위로 보고한다더라 정도에 대한 기본이니까. 나머지 플러스 알파는 본인의 선택이자 어떤 의미에서 의무지. 중요해지면 또 더 외워야 되는 거고. 이게 무조건 필수라는 거야. 무조건 해. 자, 그리고 문제는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지문 한 줄을 세 가지에 대한 보기로 만들었네.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정보 수집, 뭐 분석과 판단 전파. 119 종합상황실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해서 신호가 간다든지 아니면 119를 신고해서 종합상황실로 다 집합하는 거지. 거기가 컨트롤 타워가 돼.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수시로 정보를 보고받아서 종합적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위로 보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라는 거. 현장에서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대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을 거야. 행여나 그것들이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답은 2번이지. 자 4번 해봅시다. 4번은 한국 소방안전원 이것만 한번 구분해 볼까요?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민간은 되고 그 하위 기관에 청하위 기관에 안전원이 있고 안전원이 기술원이 있어. 기술원. 안전원은 뭐 하는 거냐? 교육 담당이지. 기술원이 교육에 없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탱크 안전 뭐 시험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원에서 교육을 하니까 기술원은 뭡니까? 제품에 가까워요. 제품, 소방용품, 그죠? 소방용 기구, 그리고 승인 관련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승인.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 뭐 기술자 이런 사람 있지. 안전관리자, 뭐 이런 거 위험물 안전관리자 이런 사람들은 다 교육은 여기서 봐도 교육이야. 교육에는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어. 강습교육은 자격증을 따기 전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받는 교육을 강습. 취득한 이후에 이 사람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부르지. 야 잘하고 있냐? 너 이렇게 법 바뀌었는데 너 들어봤어? 아니요. 이리 와. 어리버리 하지 말고. 이런 거지. 걔야. 그래서 강습이나 실무교육 같은 것들 등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지. 위험물 안전관리자, 뭐 운송자, 그지? 운반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봐. 아닌 건 뭐야? 주기를 보면 딱 답이 이거야. 1번. 뭐로 적혀있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무. 야, 허가를 1개라면 좀 그렇지만 1개의 안전원에서 허가를 내준다. 이러면 큰일 나. 허가는 뭐만? 허가는 소방서에서만 해. 그래서 소방서가 파워가 좋아. 소방서가 파워가 좋고 또 뭐 어깨 힘이 딱 들어야지. 요즘에는 워낙 그 뭐 민원 하니까 정말 친절 공무원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옛날에는 진짜 파워 그냥 파워만 있었어. 지금 많이 바뀌었지. 그 다음 5번 넘어갑시다. 5번에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명령이 있어. 강제처분, 종사명령, 피난명령,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뭐 처분 처리 이 부분 꽤 많이 중요해. 이거는 장기간을 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내가 말은 좀 길게 못하겠는데 그냥 내용은 한번 보고 별표는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난 중요하다고 봐. 본부장, 서장, 그지? 내년에는 관서장으로 바뀔 예정이겠죠. 자,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종사명령을 할 수 있다. 있지. 소방활동에 종사명령 할 수 있어. 소방활동에 종사명령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또 그 현장에 대한 대상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 종사라는 말이 뭐야? 사람도 좀 구하고 불도 좀 끄고 그리고 뭐 확대되지 않게 좀 막아주는 거. 이게 종사명령이잖아.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지. 다치면 뭐 지도의사가 보상도 좀 해주고. 근데 그냥 구하러 가면 사람 죽잖아. 보호장구까지 챙겨주고 그런 거 있지. 그게 종사명령이야. 이거 좀 더 길게 설명하면 좋은데 아쉽네요. 3번에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이때는 뭐 다쳐서도 아니면 활동을 해서도 자체로도 다 줄 수 있는데 누가 줍니까? 본부장 서장이 무슨 돈이냐? 돈줄은 시도지사지. 시도지사가 줄 거야.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지. 3번이 틀린 것 같네요. 4번에 보호장구 지급해라. 당연한 말이지.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숙하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원법을 찾아서 해설을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6번 갑니다. 6번 문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사안 관리의 권한이 분리 줄쳐놓으세요. 관리의 권한이 분리. 난 뭐 이거를 내년 시험에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관리의 권한이 분리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 생각해 먼저. 이 건물이 좀 독특해. 광고도 많이 했던 그 되게 비싼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잖아. 위에는 아파트, 밑에는 상가야. 모르는 용어가 아니지. 주상복합이라는 거. 주상복합의 특징이 뭡니까? 주거와 상가가 같은 건물에 있어. 같은 건물인데 이 두 개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뭐요? 다른 거래. 왜 다르죠? 관리의 권한이 분리돼 있어. 소방안전관리자를 뭘로? 각기 배치해야 돼. 근데 옛날에는 뭘로? 야, 공동으로 할 수 있어.
공동소방안전관리자는 말은 설명했었지.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이런 걸 막 설명하다가 야, 이 공동으로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스타트하면 안 되지. 왜? 안전관리를 원활하게 잘할 수 있으려면 상가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잘하는 사람 그리고 아파트에 잘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분리를 먼저 시키는 걸 원칙으로 이제 바뀌었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주의해. 그래서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이 전향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조정을 해줄 뿐이지 원래는 각각 해줘야 돼. 각각 또는 한 명. 그죠? 각각이 원칙이지. 각각 해. 대상물로 보는 거. 자 그러면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서 대상을 먼저 보자는 거지. 대상이 판매 시설 중 도, 소, 뭐 전통시장 있고 지하가 있고 복합 건축물로 연면적이 얼마 있고 지하층을 뭐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뭐 있네. 그치? 법이 바뀌었어. 대상이 바뀌었어. 기준이 바뀌었어. 어려워졌어. 반드시 해야 돼. 별표 치세요. 중요해. 난 이걸 니네들이 이렇게 암기했으면 좋겠네. 대상은 뭡니까? 라면 뭐 지인하고 섬에 놀러 가봤어? 섬에 가니까 뭐 많이 팔지? 야 싸더라는 거지. 뭐 난 소지도 가봤거든. 소지도 갔는데 전복이 엄청 커. 전복이 11마리가 11마리 얼마? 3만원. 와 깜짝 놀랬지. 그지? 섬에 가니까 11마리가 3만원. 와 다시 돌아왔어. 무티라고 하지. 우리 섬에서 오니까 2만원이네. 와 역시 섬은 뭐야 바가지구나. 이렇게 농담이야. 뭐 소매 시장이지. 소매. 또 뭐 지하 구 내년은 지하가루를 한 문제 밟힌다. 도매 시장이지. 전통 시장이네. 복합 건축물이야. 복합에서 이렇게 묶어 있지.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그리고 3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지.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어. 뭐 연면적 틀렸지. 3번이 틀렸지. 3번 꼭 체크해. 중요하다. 나올 거야. 소지도 전복 비쌌던 썰을 푼 거야. 이해해.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7번입니다. 7번은 소방용품이죠. 소방용품도 좀 내공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 소방용품 어렵게 낼 수 있거든. 자, 소방용품이라고 하는 부분들 볼까요? 소방용품이야. 소방용품이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소방용 기계기구 이런 것들을 소방용품이라고 하나? 약간 반대로 생각해보자. 소방용 기계기구 전체가 있어. 그 중에서 야 이건 내가 소방청장이야. 야 내가 지금 승인 기준을 내줄 테니까 이 지금 중요도가 커서 이건 무조건 내가 제시한 시험을 통과해. 이렇게 하는 시험 그 제품들이 있어. 걔네들을 소방용품이라고 그래. 전체 소방용 기구 중에 소방용 기구 기계 중에 야 얘네들은 뭐 내가 얘기하는 형식의 승인을 미리 득해 받아라고. 형식 승인 됐으니까 뭐 이제 공장에 생산하겠지. 제품 검사도 받아. 제품 왜?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 이런 거야. 그렇지? 그런데 안 받았어. 야 뭐 우리 집에 뭐 좀 막 이렇게 좀 지인 좀 설치해 주려고 좀 갖고 왔습니다. 외국에서. 그래 알았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야. 소방용품 뭐가 있냐고 정리해 보는 거지. 그죠? 소화 설비 있고 경보 설비 있고 피난구조 설비 있고 또 소화 약제주 있고 기타 등등 있지. 경보 설비가 시험에 나왔어. 경보 설비야. 경보 설비는 난 이렇게 암기를 시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물속에서 말해본 적 있어? 물속에서 말하면 소리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지. 수중 발음은 감지하기가 쉽지 않지. 감지가 돼? 누가 된대? 누가? 저거 수신기, 중계기, 발신기, 그리고 음향장치, 경종이 하남, 감지기,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이렇게 들어가지. 체크해. 이거 피난구조 설비도 있지. 피구환 뭐 이렇게. 소화설비도 있지. 뭐 이렇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니까 한번 봐. 그러면 뭐가 누전 차단기는 답이겠네. 그죠?
답은 3번이 틀렸다 보면 되겠지. 조금 풀이를 빠르게 해볼까요?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8번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데 내년 시험에 간이 중요하다고 난 봐. 간이가 속해져 있는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봤으면 좋겠어. 간이 스프링클러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1번에 간이는 왜 둡니까를 한번 생각해봐. 간이는 스프링클러를 두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 스프링클러는 펌프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수조도 있어야 되고 비상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엄청 복잡해. 그리고 시공비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있어. 외국에서는 주택에서만 쓰던 것을 우린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고 그냥 데려왔어. 왜 데려왔습니까? 그게 일화가 약간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갖고 온 게 간이 스프링클러야. 간이는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조금 더 헤드가 빨리 터지고 넓게 퍼져서 피난할 때 굉장히 막 큰 도움이 돼. 하지만 단점이 기준 개수가 2개밖에 안 되고 50lpm밖에 헤드 하나당 물이 안 나와. 50리터씩 나오거든. 그러니까 불 끄는 게 좀 힘들지만 탈출하는 데는 좋지. 설치해 이런 거야. 그러면 피난을 위해서 꼭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런 거지. 사람이 잘 죽는 데에서 설치할 거야. 잘 죽는 규모는 얼마나? 첫 번째 합숙소야. 취침하겠지. 이런 데는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설치해야 돼. 말해줬어. 그 다음에 근생 의원, 치과위원, 한의원이 있는데 그냥 진료받으러 갈 때는 설치 안 해도 돼. 하지만 뭐가 있을 때 입원해서 링거 맞고 있는 거야. 입원하면 또 저녁에 자잖아. 링거 맞는 거 말고 입원하게 되면 그럼 설치해야 되지 당연히. 그 다음 3번이네. 근생 중에서도 바닥 면적이 1000 넘으면 위험해 이런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설치해. 4번에 숙박 600 이상 되면 숙박업소 위험하지. 600 미만이면 간이 괜찮아. 그런데 600 이상 야 너무 큰데? 스프링클러 설치해 이런 거지. 4번이 틀렸어. 스프링클러. 간이하고 일반 스프링클러를 잘 구별해봐. 생각을 좀. 간단하게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 살리고 보자. 스프링클러는 사람도 살리고 불도 끄고 이런 거겠지. 장비가 비싸고 생각해. 자, 9번 넘어갑시다. 9번에 종합검사. 과거에 이런 거지. 정밀 점검이라는 게 있어. 정밀 점검의 큰 화두는 자체 점검이지. 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소방서가 매년 나와가지고 이 건물이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줘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지? 안전관리자 소방서가 이제 한 건물 점검할 때 한 5명이 한 3만 제곱미터면 한 3, 4일을 점검해야 되거든. 그 소방관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력이. 그래서 법으로 정해버렸어. 야,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니네 일단 안전관리자를 다 해.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련돼 있는 업무들 니네 다 맡아서 해야 돼. 그래 니네가 맡았는데 규모가 작으면 1년에 딱 한 번씩만 점검을 니 자체적으로 해봐. 자체 점검이 나왔어. 자체 점검이야. 옛날에는 자체 점검이 소규모일 때는 자체 점검하고 땡이었어. 그 소방서에서 확인 안 하니까 점검을 제대로 해야 안 해. 한 척 하는 거야. 그래서 법이 바뀌어. 야, 안 되겠어. 작은 규모의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거야. 니네 자체 점검했으면 소방서에 꼭 보고해. 연에 한 번. 1년에. 자체 점검의 종류도 규모에 따라서 바뀌지.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작동 기능 점검, 지금은 작동 점검, 그 다음에 종합 점검. 이렇게 된 거지. 종합 점검의 설치 대상이 시험 예상 문제야. 1년에 각각 한 번, 공공기관은 종합만 2번, 특급도 종합만 2번 이렇게 돼 있지. 어렵다, 그지? 이걸 갖다가 소방서에 보고를 해줘야 돼.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위반됐었을 때는 조치 계획까지도 같이. 그거 어렵네. 야, 그거 시험에 나오겠어. 잘 봐.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소방시설 관리사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소방시설 관리사가 돈도 지금 잘 버는데 논하는 거지. 야, 내만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소방시설 관리업자, 관리사가 할 수 있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등재되어 있는 관리사 기술사가 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런 내용이 있지.
종합은 작동을 포함해. 그 다음에 3번에 승인이 속한 달에 해야 돼. 속한 달부터 얼마 이내 이런 거지. 그죠? 그래서 다 틀렸어. 4번에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는 형태는 종합검사, 종합점검을 받아야 돼. 그리고 추가가 됐지. 제일 첫 번째 하는 기초가 있고, 그죠? 최초가 있어, 최초. 최초 점검, 그리고 작동 점검, 종합 점검 세 가지가 있어. 어려워져서 미안해. 아우, 법 이렇게 더럽게는 아니지만 법 바뀌고 나면 진짜 피곤한데 강사도 피곤할 것 같고 수험생은 더 피곤할 것 같아. 파이팅 합시다. 요건 하나 적어줄게요. 뭐가? 종합도 대상이 있겠지. 종합 대상은 시험에 자주 나왔고 이번에도 나와. 어떤 대상? 종합은 이렇게 얘기하자. 종합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할 건데 일반 대상물이면 원래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해서 소방서에 상세히 보고해라는 게 원칙이었어. 이해해? 자동으로 되는 게 뭐가 스프링클러 같은 게 있잖아. 옥내 소화전이 있을 땐 대상이 아니야. 왜? 옥내는 니네들 켜보면 알잖아. 근데 스프링클러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거니까 잘 보기 힘들다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야, 이거 좀 설치돼 있어. 근데 이게 잘 돼? 누가 알아? 그러니까 1년에 꼭 한 번씩 꼼꼼하게 점검해라고. 점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라는 거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두 번 말했잖아. 그치? 자, 종합점검 적을게요. 자,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물분무. 물분무가 5천 이상이야. 5천 이상이 되면, 그죠? 공천제. 공천제. 이렇게 해서. 스무로 다이가 빠졌구나. 스무로 다이 공천제야. 이렇게 암기해. 자,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호스릴은 빠지지. 스프링클러로 물분무 등으로서 5천 이상, 5천 제곱미터 이상이야. 다중영업소로 2천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으로 1000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 중에서 자탐하고 옥내 소화전 등이 있고 그 조건이 있지. 그럼 또 제외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근무자가 24시간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현 설비가 있는 터널. 그래서 스무로 다이 공천제 이렇게 해서 외워서 종합 점검은 꼭 한 문제 맞춰 내년에 나온다.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10번 갑시다. 10번은 관계인이죠. 관계인이 내부에 건축물 내부에 있는 뭐 제실자 그분들도 관계인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 아니면 매회 우리가 피난에 관련돼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동영상을 틀어준다든지 해야 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 첫 번째 연 2회 피난 안내 교육이지. 두 번째 분기별 1회 이상의 피난 안내 방송.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난 안내도는 주요 시설에 항상 붙여놔. 어디 층마다 보기 쉬운데 주로 많이 붙여놓는 데가 승강기 우측, 계단 우측 이렇게 많이 붙여놓지. 계단 인근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서 시청이 용이한 영상을 제공해라. 필요하지. 예전에 좀 중요했었는데 다음 시험에는 애매하다. 넘어가고요. 11번 갑시다. 11번에서는 공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 감리 좀 중요해. 감리 여러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감리는 이런 개념을 봅시다. 감리업자가 있고 감리업자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그 관계인도 그 시공하는 사람들도 소방법을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돼. 감리업자를 법으로 지정해야 돼. 감리업자가 우리 공사업자보다 시설하는 시공하는 공사업자보다 처벌이 커.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줄게. 자, 지정해줘야 돼. 누가 합니까? 관계인이 하지.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치? 근데 건축물이 이제 시공하게 되기 이제 시작되기 전에 감리업자는 감리업자 내 회사에 있는 직원 한 사람, 그 사람을 감리원이라고 불러. 감리원을 이 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를 시켜줘. 배치. 이 배치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관계인한테 야, 나 이 사람 배치할래요? 이렇게 물어. 그럼 법에 문제 없니? 아, 예. 그래, 알았어. 내가 도장 찍어줄 테니까 소방서에 제출해. 이런 말이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배치 신고라고 불러. 어디다 하냐? 소방서에 해. 이렇게. 요 과정을 거쳐. 그리고 난 다음에 감리원은 해당되는 건축물 규모, 대상, 크기에 따라서 특급부터 해서 월급까지, 초급 감리원까지 해서 다양한 급수 인원을 배치시켜서 만약에 규모가 일정 이상 더 크다. 그러면 야, 너 매일 출근해야 된다. 그걸 상주라고 불러. 상주. 야, 규모가 작아.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 예, 일반 감리라고 불러. 일반. 언제까지? 배관이 묻히는 최초부터 이제 작업 시작할 때부터 완공검사에 대한 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서에 마지막 야, 우리 현장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잘 돼 있더라고요. 제출했을 때 그렇네. 오케이 하는 날까지 근무를 하는 거지. 감리원이라고 불러. 잘 봐. 첫 번째, 감리원을 배치하였었을 때는 배치했어. 본부장 서장의 동의를 본부장 서장한테 배치 신고만 하면 되지. 그죠? 동의를 받은 자는 이 의미는 조금 좀 특이하네. 그죠? 동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지. 나 이 사람 배치할래요. 그래라 이런 거지. 위법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어도 아니면 반대할 수 있어도 동의는 아니지. 1번 틀렸어. 2번에 소방공부장 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업 감리자로 지정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지. 그치? 누가 지정하냐 근데. 관계인이 지정한댔잖아. 관계인이 지정해야지. 그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몇 세대 이상. 상주감리는 이게 좀 중요했어. 지금 나와 있는 뭐 아파트는 16층 이상 이고 500세대 이상일 때. 내가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현장이 494세대야. 상주감리 있어 없어? 없어. 일반 감리 현장이야. 법이 좀 아쉽지만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500세대가 틀렸지. 4번에 배관을 매립할 때부터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받을 때까지지. 맞았어. 답은 4번이네. 이렇게 이해해. 넘어가 봅시다. 12번이네요.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볼게요. 이 법은 이제 도급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조금 접근할 건데, 자, 첫 번째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이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관계인과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할 때, 도급은 수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좀 잘 이해해봐. 도급은 일을 주고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일을 좀 해줘 라고 하는 상호에 대한 약속 같은 거거든. 좀 헷갈려 이게. 이해해. 그래서 소방시설업자한테만 해야 돼. 소방시설업자라는 말은 잘 이해해. 소방시설업자. 이 업자는 허가받은 사람을 시설업자라고 불러. 시도지사한테 나 이제 업 할래요 라고 허가받은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만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 그 사람한테만 해야 돼. 2번. 본부장 서장은 완공검사, 부분 완공검사 했었을 때 완공검사 증명, 부분 완공검사. 이거 좀 주의할까? 뭡니까? 건물이 이만큼 지어져야 돼. 이만큼. 근데 나는 이만큼만 짓고요. 부분 완공검사 받을래요. 돼, 안 돼? 에? 이만큼 다 안 짓고? 된다고. 법상으로 되게 있어. 완공검사 증명, 부분 완공검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되게 돼 있어. 잊지 마. 이거 주의해야 돼. 3번에 하자보수가 관계인이 하자가 생겼어. 그러니까 시설업자가 공사업자가 시설을 했는데 문제가 좀 생긴 거지. 그때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업자에게 사실을 며칠 이내에 통보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 나와 있네. 그죠? 3일 이내에 보수하든지 일정을 기록한 보수 계획을 관계자한테 서면으로 보내는 거. 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답은 3번이 틀렸네. 4번에 일정한 사유 없이 할 때는 얼마? 2억 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영업 정지 처분이 공사업은 2억이야. 관리업만 3천만 원. 위험물과 공사업은 2억씩 돼 있어. 2억. 4번을 얘기했어. 13번으로 넘어갑시다. 13번이네요. 소방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자격, 학력, 경력. 13번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면 그냥 간부를 쳐도 될 정도야. 무슨 알겠어? 문제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어려웠다는 거지. 틀리라고 주는 문제였던 거 형태야.
그러니까 뭐 13번 문제에 대해 중요도를 높여서 또 다시 본다든지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시면 안 돼. 자, 1번에 3년간 근무하면 초급 감리원이 돼. 그 다음에 2번이 학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12년 이상이면 특급 되지. 3번에 관리사 취득하면 5년 지나야지만 특급 기술자가 돼. 특급 기술자. 하지만 소방기술사를 취득하면 바로 특급 기술자가 되지요. 그래서 관리사가 더 대단하냐, 기술사가 대단하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다 관리사가 대단해. 뭐 돈을 더 잘 벌어. 그런데 특급 기술자가 되려고 하면 관리사를 땄으면 뭐 5년, 기술사를 땄으면 즉시 이렇게 돼. 답은 4번이네요. 자랑 좀 했어. 14번을 가볼까요? 14번에 감리업자에 대한 업무가 나와 있어. 감리업자 업무 총 9가지가 있거든. 적합성 4가지, 적법성 3가지, 그 다음에 감시하는 역할. 이건 조금 더 길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생략을 해서 미안하고, 일단 여기서 한번 봐. 완공되어 있는 완공된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 시험이야. 이제 시험, 시지, 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계획표의 적법성. 옛날에는 이제 적법이냐 적합이냐 했거든. 적합은 알다시피 적법과 합리를 같이 가. 왜 합리가 필요해? 이런 거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원래 법에 맞춰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장에 좀 맞추다니까 법에서는 위반이 안 돼 있어. 이런 거야.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근데 왜 구조물이 나타났어? 이렇게. 그럼 구조물이 뚫어? 구조물을 그럼 안 세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지. 배관의 경로가 바뀌는 거지. 위법한 거야, 아닌 거야? 아니야. 법적으로는 만족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뭐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지. 그러한 형태에서 적법과 합리를 같이 가죠. 보통. 그래서 다시 한번 적합이라는 것을 4가지를, 적법은 3가지, 그리고 감시한다. 이렇게 보세요. 감시. 그죠? 답은 4번이네. 누가 작성한 도면을 갖다가 보는 거냐? 그죠? 예. 옳지 않는 것은 4번을 한번 보면 되겠다. 그죠? 공사업체가 작업한 작업은 아닌데, 그죠? 설계업자가 시공상세 아니고 공사업자가 하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주면 되겠어.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글자가 크렸다 작아졌다는 것 같아. 공사업법에 소방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 근데 요 말 한번 줄쳐. 잘. 발주자가 서면으로 성락했어. 문서로 괜찮아. 이렇게. 그리고 공사 중단된 기간에 배치 않을 수도 있어. 예외 사항은 뭐냐? 배치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뭐야? 이렇게 물은 거지. 배치 안 해도 되는 거. 이유가 뭐야? 지금 분양 시장이 별로 안 좋아졌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다들 동의했지? 그러면 공사 중지한다. 발주자가 공사 중지를 요청했어. 아마 안 해. 그 다음에 감리원이 공사 중단. 감리는 공사 중단을 할 권한이 없어. 일을 잘못하고 있으면 업무 지시서를 날리고 정의 안 되면 관계인한테 보고하고 소방서에 보고할 뿐이지 중단할 수 있는 요청을 못해. 2번이 틀렸어. 3번에 장마. 서울은 잘 알고 있죠. 억수 같은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작업이 불가능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한 달 동안 넘게 생긴 거야. 태풍 불어 이런 것들은 정지할 수 있는 거지. 예산 부족, 돈 없어, 그만해. 그런 거지. 그 내용이지.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가봅시다. 위험물로 넘어갔네요. 오개탱크 저장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1번에 지정 수량에 따라서 보유공지. 자, 보유공지라는 말 한번 체크하고, 보유공지는 화재를 전파를 방지하고, 그죠? 확대를 방지하고, 불을 끄고 피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최소한의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리, 공간을 얘기해. 공지. 공지하고 유사한 형태가 뭐가 있었어? 안전거리가 있었지. 안전거리는 그냥 거리에 대한 개념이야. 피해가 전파될 수 있는 거리. 그만큼만 띄워주면 되겠죠. 그죠? 보유공지는 공간을 만들어. 오개탱크 저장소에 대한 기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가 있냐? 지정 수량이 500배 이하. 그 다음에 1000, 2000, 3000, 4000. 오개탱크 저장소지. 요 형태가 3, 5, 그지? 그 다음에 9,
12, 15 이렇게 돼 있다. 그죠? 3배씩 30 커졌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 되는 것이. 650이면 어디냐? 이쯤 되나요? 5m겠네. 펌프 주변에서는 어떠한 공지를 마련해 놔야 돼. 펌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턱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있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3m. 이거 5m. 미안. 이게 3m지. 3m. 그지? 그 다음에 몇 배? 지정 수량의 당연히 알다시피 10배. 이하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6번의 답은 5m, 3m, 10m. 답은 3번이네요. 한번 봐줘. 17번 갑시다. 17번은 별표를 많이 해두고 17번 제도소의 환기 설비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 환기는 그냥 환경적 요소를 얘기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다가 뭐 저장은 해뒀는데 응급하게 위험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공간을 좀 만들어 놓는 거야. 청결한 공간,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공간.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좀 막고 그러면 된다. 뭐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환기는 첫 번째 1번.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해. 기계로 배기하지 않고 자연 배기 방식을 써.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저장하고 있었어. 이렇게 나가면 되지. 지붕으로 나가든지 2m 이상의 이렇게 굴뚝 같은 거 만들어 놓든지, 끝에는 루프팬, 그죠? 고정식 벤틸레이터 같은 걸 달아주면 되지. 이런 거. 이렇게, 그지? 들어오는 입구에 대한 부분들을 급기구라 부르는데, 급기구는 바닥 면적을 보고 구해.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되면 얼마 이상을 돌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 800 이런 것들 돌아고. 이해했어? 들어오는 쪽에 화염을 안고 들어오면 되는데 안 되지. 뭐 인화 방지망 같은 거 설치해 주는 거지. 낮은 곳에 그냥 그대로 받아. 환기가 잘 됐으면 좋겠니까. 이렇게 한 거지. 2번 맞고요. 3번에 90이다. 그지? 90은 표를 한번 정리해서 꼭 봐야 돼.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틀리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한번 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60제곱미터의 미만이면 150cm 제곱이다. 그죠? 그 다음에 300, 450, 그 다음에 600, 6, 9, 12, 15 이렇게 돼 있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6, 9, 12, 15 맞지? 됐어. 그래서 90이다. 90 여기지. 450 맞나? 450이네. 요거 잘 체크해줘. 요 첫 스타트만 알면 나머지가 정리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힘들어져.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급기구는 낮은 곳에 가는 눈의 구리망인 인화 방지망을 설치한다. 맞죠? 여기까지 봤네. 답은 1번이 틀렸어. 기계적인 강제 배기는 배출 설비에서 활용하는 거니까. 18번입니다. 위험물의 성질과 품명. 위험물의 성질과 품명을 알면 소방학에서도 한두 개 맞추고, 그리고 한 개 정도 맞추고, 위험물에서도 한두 개 맞출 거거든요. 3개 정도는 꼭 볼 거니까 봤으면 좋겠어. 가연성 고체는 이류 위험물이다. 그죠? 항정류, 철마금인 이렇게 돼 있지. 됐고, 산화성 액체는 육류 위험물이지. 과질과 과가질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과염소산, 질산, 과산화수소. 그래서 과질과 질산에 대한 비중은 얼마? 찾아. 3번에 산화성 고체네. 그죠? 고체는 인류 위험물. 조금 조심스러운 건 과요두산. 행정안전물용으로 얘기하는 위험물이니까 조심해. 4번에 자연발화성 금수성. 삼류 위험물이네. 그지? 삼류 위험물은 황리는 맞아. 하지만 아조화합물은 오류, 자기 반응성 물질이니까 4번이 틀렸어. 봐. 19번.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다. 그지? 정기점검 대상이야. 정기점검부터 공부하지 말고 예방규정부터 볼래요? 이런 거지. 다시 적을게. 이렇게 봅시다. 예방규정. 이 제도소를 뭐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예방규정을 작성해서 제출해라 라고 하는 법이 있어. 예방규정은 뭡니까?
위급시, 평상시, 어떻게 관리할 때, 저장할 때 어떻게 관리할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고, 피해가 발생하면 얼만큼 접해야 될 것까지 꼼꼼하게 적은 서류를 얘기해. 예방규정입니다. 예방규정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지. 그치? 요거 말고 또 정기점검이라는 게 있네. 유사해. 자, 예방규정부터 봅시다. 예방규정을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얌 100 대신에 10 100 150 200 그렇지? 11조 이렇게 외워버렸어. 그렇지? 외탱 외내 외탱 이렇게 봐. 그렇지? 이거 좀 중요해. 조심해. 이송취급소야. 그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일반 취급소, 제조소. 11조 이렇게 기억해. 종교인들은 잘 알지? 외 탱크 저장소. 내 탱크 저장소. 탱크. 옥외. 미안해.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야. 그 다음에 정기점검 연이어서 외워. 이지지. 이동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그지?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가지? 면허들 전부 다 들어갔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하에 매설하는 제주일이야. 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제주 일부로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닌 것은 답은 1번이네. 자, 끝으로 20번. 조금 긴 설명이 많았네요. 그죠? 그래서 설명이 조금 더 간략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가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장하게 설명하고 있어. 이해해. 제조소의 소방시설에, 제조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소화설비, 또 피난설비, 경보설비. 그쵸? 이번이 틀렸어. 소활동은 없어. 주의할 점은 뭐야? 내년 시험에 이런 것들 나오지? 주유취급소의 2층 이상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점포 휴게실, 기타 이런 거 있잖아. 전시장 같은 걸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리고 옥내 주유취급소가 있으면 피난구조 설비를 설치하래.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일 때 뭐를 설치하라고? 경보설비 설치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이 앞으로의 시험에 도움이 되는 형태는 집중적으로 보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볼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문제답. 이해해? 문제답은 중요하지 않아. 왜? 안 나올 거거든. 문제 해설. 이해하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